네, 안녕하세요 피부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동시에 오가나 스타일 피부과 청담점 대표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드름입니다. 사실 피부과 의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본 환자분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여드름이 속할 것 같아요. 여드름, 그리고 항노화, 보통 이제 노화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긴 했는데, 젊은 층에서는 여드름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10대 환자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최근에는 30대 후반까지도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저도 학생 때 되게 고생을 했던 피부 질환인데, 아쉽게도 보험이 되지 않죠. 그래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싼 치료 비용이 들기로 유명하고, 또 치료를 한다 해서 언제까지 이 치료가 유지가 될지,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재발을 하지는 않을지,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은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여드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피지의 과도한 분비입니다. 피지의 과도한 분비란 피부 속에 있는 피지샘에서 과도한 피지량이 분비되는 것인데요. 보통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피지량이 많은 경우에는 자식도 피지량이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피지량이 증가하고요. 또 세 번째는 기타 요인인데, 호르몬의 변화나 특히 사춘기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요인에 인해서 성인이 돼서도 피지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지량이 증가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피지를 먹고 사는 세균이 늘어나게 되고, 세균이 늘어나게 되면은 피지 속에서 각종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 혐기성, 즉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 번식을 하는데, 피부에 각질이 각화가 돼서 피부에 각질이 막히게 되면은 안에서 혐기성 세균이 번식을 하면서 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딱딱한 염증성 여드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세균 번식이 좀 적게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얗게 동글동글동글한 형태의 면포성 여드름을 보게 되는데, 이런 녀석들은 세균이 없는 형태의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지 분비량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게 저와 모든 피부과 의사들이 공감하는 방식일 텐데요. 문제는 이런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를테면은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은 게임을 할 때 전략을 짜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여드름을 박멸하고 여드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여드름의 한 가지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을 치료할 때 한 10개월의 간격을 두고 치료를 합니다. 10개월의 간격을 두고 치료하고요. 그 이유는 6개월만 치료를 해봤더니 환자분들이 또 재발해서 와요. 그리고 1년 이상 치료를 해봤더니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환자분들도 생겨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개월이라는 수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 플랜인데요. 여드름 환자분들은 대부분 여드름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해서 피부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고요. 피부 장벽이 나빠졌고, 그에 따라 모공이 증가되고, 또 홍조가 심해지고, 피부 속건조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예민한 피부들, 그리고 또 잡티, 흉터, 튀어나온 사마귀들, 이런 각가지 굉장히 피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보기에는 너무나 환자분의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비용도 아까워서 저는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는 이 스무스빔이라는 레이저가 피지선을 파괴하고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레이저입니다. 제가 여드름의 원인, 피지 분비 증가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레이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5개월 동안에 10번의 치료가 들어가는데, 즉 한 달에 2번씩 치료가 들어가는데, A플랜과 B플랜으로 나눠져서 각각 5회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플랜을 구성하는 치료는 피지샘 억제를 하는 스무스빔,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홍조가 동반되고 홍반성 흉터 혹은 홍반성 자국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줄 혈관성 레이저인 V빔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뒷방에 존재하는 젠틀맥스라는 레이저가 털 구조와 그리고 모공 치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A 세트가 묶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드름의 어떤 홍반과 피지샘과 털 구조,
피부를 타겟을 했다면 한 달에 한 번은 비플랜이라는 또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플랜에서는 전반적인 색소들을 지워주고 그리고 모공들을 잡아주고 그리고 흉터들을 개선해주는 치료들이 구성이 됩니다. 뒤에 보시는 레이저들이 그런 치료를 위한 장비들인데요. 이렇게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과 여드름으로 인한 현상들을 번갈아 가면서 잡아주면서 환자들의 피부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 환자에서는 초기에 여드름이 더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는 슬퍼할 경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선생님 저 레이저 받고 피부 예민해졌어요. 선생님 저 레이저 받고 피부 얇아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어떤 예냐면요, 우리가 정말 빼빼 마른 정말 근육이 하나도 없는 몸이에요. 헬스장에 갔어요. 운동을 시작해요. 다음날 몸살 날 것처럼 막 여기저기가 쑤시겠죠?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받고 나서 피부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레이저랑 친해질 만큼 유수분 밸런스, 그리고 즉 피부 장벽이 온전치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하에 더욱더 피부 조직을 온전하게 바꿔 나가야지만 그런 피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근육통 있다고 운동 안 하면 평생 빼빼 마른 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가 레이저 하고 나서 예민해졌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나 레이저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코 평생 피부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A플랜, B플랜이 5회씩 5개월이 끝나고 나면은 환자들의 피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5개월이 있죠. 5개월 때는 C플랜이 형성이 되는데, C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각각의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A플랜, B플랜도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가 적게 들어가고 피부 재생이 많이 들어가는 환자도 있고 또 흉터 레이저가 더 많이 들어가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C플랜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가 한 달에 한 번씩 5회 정도 치료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10개월의 플랜이 지나고 나서 환자들은 본인의 피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 조건에 충족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환자가 만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사인 제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인 제가 보는 기준은 환자의 겉피부가 아니에요. 환자의 속피부예요. 그래서 환자의 피부 속이 잘 변했는지, 그리고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피부 속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는 것은 매일 보는 자기 얼굴이겠죠. 시각적으로 얼마나 조직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피부를 만졌을 때 보통 이 피부는 다들 좋거든요. 이쪽 피부와 팔 안쪽 피부와 내 볼의 피부의 질감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지금 만져보세요, 여러분. 여기랑 다르다면 치료가 필요한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특히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식을 맞춰서 답을 도출해내고, 답을 도출해내고 나서 그 답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난 안 돼,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그냥 일회성 혹은 몇 회성의 시술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주사, 무슨 레이저, 무슨 치료, 이렇게 시술에만 집착하시면 결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여드름의 해결 방정식 꼭 기억하시고 정답을 찾아서 좋은 피부를 만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